이혼이라는 말은요, 술김에 툭 던질 수 있어도 듣는 사람 가슴엔 평생 박힙니다. 어제 일회 공정하니 가족들 앞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 성미랑 그만 살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 공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누가 울지도 않았고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성민은 더 이상 사랑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가정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한성미를 보고 늘 말합니다. 저 선생님 말 한마디면 부부가 다시 붙는다더라. 자식 문제도 시댁 문제도 해결해준다더라. 맞습니다. 한성민은 방송에서 늘 완벽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표정, 단정한 목소리,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도 결국 상대를 납득시키는 말.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한성미 자신의 집에서는 그 완벽한 말이 한 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남의 눈물은 받아내면서 자기 눈물은 삼키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버텨야 했고 그 버팀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한성미는 늘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고 괜찮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정하는 공명정대한 의원 원장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겐 따뜻하고 소탈한 주치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 남의 사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런데 공정한의 그 좋은 마음은 가족에게는 때로 잔인했습니다. 공정한이 남을 챙기는 만큼 가족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공정한이 원칙을 지키는 만큼 가족은 늘 참아야 했습니다. 한성민은 그걸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공정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무너집니다. 한성민은 공정한에게 완벽한 남편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편이길 바랐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당신 힘들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정한은 그 말을 해주지 못했고 대신 술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그 말이 한성미를 더 아프게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정한이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한성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 쌓인 피로였고 오래 묵힌 원망이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한성미는 방송에서 웃었습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성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같은 소리 하네. 그 한마디는요, 웃기려고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누구보다 믿고 싶었던 사람이 사랑을 믿기 힘들어졌을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한성미의 생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작 남편 공정한은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한이 기억한 건 돈이었습니다. 할부가 밀렸고 장비가 철거될 수 있고 해결해달라는 말. 한성민은 웃고 있다가 전화기 너머 공정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이요, 기대를 접는 순간이 가장 서늘합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한성민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딸 공주아였습니다. 공주아는 엄마 생일을 챙기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귀찮아했습니다. 공주아는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 사실보다 나를 키워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더 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낳아준 건 맞는데 길러준 건 할머니지. 공주아는 그렇게 말하며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말은요, 엄마 한성미에게는 칼처럼 꽂힙니다. 엄마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자로서의 마음이 꺾이고 사람으로서의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한성미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남의 가족은 붙여도 내 가족은 이미 떨어져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 집에서 유일하게 한성미의 생일을 챙긴 사람은 시어머니 나선혜였습니다. 나선혜는 늘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쁜데 서두르지 말고. 오지 말란 말은 못하겠다. 보고 싶어서. 그 말이 한성미를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 한성미는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또 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선에는 한성미가 가장 버거워했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장 든든했던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런 나선애에게도 끝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 공기철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선애는 혼자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얼마나 독해졌는지 어느 순간 나선애는 사람을 잘못 보고도 확신해버립니다. 이번엔 정말 늙업진 줄 알았어. 나선애의 손이 먼저 나갔던 건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온정시 사람들은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30년 전에 눈 맞아서 야반도주했대요. 그 말이 가볍게 오가지만 그 말이 가벼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가족의 원망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정한과 양동익은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싸움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니까요. 양동익은 양지바른 한의원 원장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클리닉을 꿈꾸고 전통보다 고급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동익이 정말 원하는 건 인정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초조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차세리가 있습니다. 차세리는 현빈의 새엄마이자 집안의 실세입니다. 차세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가씨, 우리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그 말은 다정한 위로 같지만 사실은 집안을 쥐고 흔드는 선언입니다. 차세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사랑으로 묶지 않습니다. 차세리는 가족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차세리는 한성미에게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동창이라지만 양동익이라고 부르는 건 좀 장소에 안 맞죠? 한성미는 웃으며 받아쳤지만 차세리는 그 웃음 뒤에 칼을 숨겼습니다. 다 들려요. 들으시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내가 꼭 이 동네에서 쫓아내고 만다. 차세리는 예쁘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합니다. 이 동네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회에서 그 차세리의 마음이 흔들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양현빈의 귀국입니다. 양현빈은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 총괄이사입니다. 패션 감각과 경영 감각을 다 갖춘 사람. 그리고 공주화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첫사랑의 남자입니다. 양현빈은 귀국하자마자 방송 사고 후 방황하던 공주화를 알아봅니다. 여기서부터 공주화의 심장이 불편해집니다. 공주화는 원래 남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한번 믿었다가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걸 너무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공주화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내가 가장 바닥일 때 나타나? 설마 나를 찾으러 온 거야? 공주화는 양현빈을 의심합니다. 우연이 계속 겹치면 사람은 우연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정함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정함이 시작되면 또 무너질까 봐요. 양현빈은 공주화를 알아보고도 바로 다가가지 못할 겁니다. 양현빈도 압니다. 공주화는 지금 누구의 위로도 쉽게 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양현빈은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하지만 더 집요하게 공주화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 모습이 공주화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공주화는 자기 마음을 들키는 게 싫습니다. 공주화는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양현빈은 공주화가 가장 숨기고 싶은 순간을 봐버렸습니다. 방송 사고 이후 세상이 공주화를 조리돌림하던 그 순간의 공주화를요. 사람은요,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본 사람 앞에서 다시 웃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당당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주화는 양현빈을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주화의 삶에 또 다른 현실이 밀려옵니다. 태안그룹 안에서 공주화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공주화는 팀장이 되고 싶고 컬렉션을 성공시키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실력만으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소문, 질투, 정치. 그 모든 게 공주화를 흔듭니다. 박준혁은 공주화의 남사친이자 태안그룹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박준혁은 냉철하지만 공주화 앞에서는 솔직합니다. 박준혁은 공주화에게 말합니다. 너 좀 살살해. 절박한 건 나라니까. 장난처럼 던지는 말 속에도 진심이 섞여 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가 무너질 때마다 얄밉게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공주아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세상은 그걸 약점으로 삼아 흔들어버리니까요. 한편 양현빈의 귀국은 양동익과 차세리의 과거 갈등도 다시 끌어올립니다. 양동익은 겉으로는 현빈이 들어오면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이 집안의 권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는 그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차세리는 겉으로는 가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차세리는 마음속으로 계산할 겁니다. 현빈이 돌아오면 이 집안에서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가 계속 쥘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차세리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더 예쁘게 웃고 더 다정한 척하고 더 철저하게 사람을 관리하려 들 겁니다. 그게 차세리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양동익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 차세리의 편을 들 것인지 아들 양현빈의 편을 들 것인지. 둘 다 잡으려 하면 결국 둘 다 잃습니다. 그게 가족 싸움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외의 진짜 무서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다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가족은 가장 잔인해집니다. 남보다 더 잘 아니까 더 정확히 찌를 수 있으니까요. 공정한의 이혼 발언은 단지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한성미의 마음에 금을 냈고 그 금은 딸 공주아에게도 번질 겁니다. 공주아는 엄마가 흔들리는 걸 보면 더 차가워지는 딸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아는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까지 같이 무너질까봐 두렵거든요. 한성미는 오늘 2회에서 결국 선택해야 할 겁니다. 계속 괜찮은 척하며 가족을 붙잡을지 아니면 처음으로 나도 힘들다고 말할지. 공정한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정의를 지키겠다고 가족을 계속 뒤로 미룰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방식부터 바꿀지. 양동익도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과 욕망을 따라갈지 아니면 집안을 지킬지. 차세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웃으며 관리할지 아니면 진짜 얼굴을 드러낼지. 그리고 양현빈은 선택해야 합니다. 첫사랑 공주아를 조용히 지켜볼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너진 공주아에게 진짜 손을 내밀지. 오늘 2회는요. 사랑이 시작되는 회차가 아닙니다. 사랑이 시작되려면 먼저 무너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해가 무너지고 거짓말이 무너지고 가족이 쌓아온 괜찮은 척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늘 가장 잔인한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성미랑 그만 살게요. 한성미는 그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공정한도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공주아는 그 흔들림 속에서 양현빈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현빈의 귀국은 양동익과 차세리의 숨겨둔 갈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오늘 밤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2회가 방송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2회 내용이 아니라 2회가 끝나고 난 뒤 이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는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가족의 비밀과 전쟁이 터지는 드라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공정한의 이혼 발언이 남긴 상처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그리고 양현빈이 공주아를 알아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뒤틀리기 시작하는지 더 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신의 드라마방에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